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우리가 서점을 찾는 이유입니다. 살면서 문득 방향을 잃었다고 느낄 때 있잖아요. 혹은 누구한테 좀 털어놓기 힘든 그런 외로움이 찾아올 때, 아니면 그냥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럴 때, 왜 우리는 그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서점이라는 공간에 가게 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 김원호 작가의 세계서점 기행에서 가져온 글이랑 또 책과 지혜에 관한 성경 구절인데요. 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서점이라는 곳,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책들이 우리 삶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 각자가 서점이나 책에 대해 원래 갖고 있던 생각들 혹은 뭐 잊고 있던 경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어쩌면 새로운 의미를 좀 발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흥미로운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먼저 김언어 작가 글을 보면 서점을 그냥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마음의 쉼터이자 영혼의 안식처라고 했어요. 이 표현 어떠세요? 참 공감이 많이 가는 말 같은데요. 서점 문 딱 열고 들어갔을 때 그 특유의 고요함 있잖아요. 그 책 냄새랑 뭔가 평온한 공기. 이게 다른 가게랑은 확 다르죠. 왜 서점은 이렇게 좀 특별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작가는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작가는 서점지에 단순히 어떤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경험이나 감정, 또 지혜를 만나는 공간이라서 그렇다고 보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작가가 묘사한 거 있잖아요. 수많은 책들이 이렇게 쫙 질서정연하게, 때로는 또 되게 개성 있게 꽂혀 있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죠, 그렇죠? 이걸 작가는 마치 우리를 기다려온 오랜 친구들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책이라는 사물이 아니라 각자 자기만의 목소리랑 이야기를 가진 어떤 존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은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떤 만남에 대한 설렘, 뭐 이런 거랑 또 심리적인 위안, 이걸 동시에 주는 아주 독특한 공간이 되는 거죠. 우리를 기다려온 오랜 친구들. 그 비유 정말 와닿네요. 그냥 진열된 상품이 아니라 정말 나를 기다리는 존재들이 있다는 느낌? 그리고 작가가 또 이런 말도 했죠. 삶을 살다가 어떤 의문에 봉착했을 때 찾아갈 곳이 서점이다. 라고요. 이건 그냥 위안을 얻는 차원을 좀 넘어서는 이야기 같은데요. 인생의 좀 복잡한 문제 앞에서 서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작가는 서점을 일종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 있잖아요. 또 누구한테 말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질문들. 앞에서 되게 막막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서점에 가면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고민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이 책이라는 형태로 딱 모여 있다는 거죠. 자료에서도 나오듯이 뭐 어떤 소설 주인공이 비슷한 어려움을 막 헤쳐나가는 걸 보면서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철학자의 깊은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내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 혹은 전혀 생각 못했던 해결책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점은 그냥 위안만 주는 곳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의 지혜를 구하고 길을 찾는 탐색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탐색의 공간이라.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위안도 얻고 동시에 길도 찾고.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많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 외로움.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료에서는 꽤 단호하게 책이 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던데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랑 외로움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책이 어떻게 그 외로움을 없애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작가는 아마 독서라는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관계 맺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비록 물리적으로는 혼자 책장을 넘기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작가랑 되게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그 세계 안에서 등장인물들하고 같이 웃고 울고 또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이게 그냥 수동적으로 이야기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때로는 뭐 비판도 하고 그들의 여정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능동적인 관계 맺기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 말한 것처럼 책은 말없이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판단하지 않으며 따뜻하게 품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인간관계에서는 사실 뭐 상처받기도 하고
오해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책 속 인물이나 작가와의 관계는 언제나 좀 안전하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된 경험을 주죠. 그런 점에서 보면 책은 외로움을 느낄 때 가장 깊은 수준의 어떤 정서적 지지,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런 걸 줄 수 있는 특별한 매개체라는 겁니다. 아, 안전하고 온전한 관계 맺기 경험.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판단받을 걱정 없이 그냥 마음껏 교감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진짜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작가가 책이 주는 따뜻함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하고 좀 연결될 수 있겠군요. 겨울날 난로 앞에 온기에 비유하면서 힘든 시기를 지나는 우리한테 괜찮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속삭여주는 것 같다고 했어요. 특히 책은 언제나 따뜻하다, 이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 따뜻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감상적인 표현 이상의 뭔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 따뜻한이라는 게 단순히 감성적인 위로 이상으로 어떤 심리적인 회복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작가가 언급한 것처럼 책 속에는 실패나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이야기,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물들의 모습, 인간적인 연대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독자는 그냥 감동적이다, 이걸 넘어서서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료에서도 그 따뜻함을 느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된다고 명확히 나와 있고요. 즉, 책이 주는 따뜻함은 그 마음의 온도를 높여서 얼어붙었던 감정을 녹이고 다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심리적인 에너지, 이걸 재충전해주는 실질적인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 에너지의 재충전. 중요한 지적이네요. 따뜻함이 곧 회복의 동력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독서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으로 작가는 약간 역설적인 걸 지적해요. 독서는 분명 혼자 하는 행위인데 오히려 가장 풍성한 만남을 경험하게 한다고요. 이건 정말 매력적인 모순 아닌가요? 조용한 방 안에서 그냥 책 한 권 펼쳤을 뿐인데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한 만남이 가능해지는 걸까요? 이게 바로 독서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작가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소크라테스,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같은 위대한 사상가나 문호들하고 직접 대화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고민, 또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공기 같은 것을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그냥 훌쩍 뛰어넘어서 인류 지성사의 거인들과 교류하면서 그 지혜를 직접 받는 경험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틀, 그러니까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신적 지평, 이게 계속 넓어진다는 겁니다. 혼자 있지만 실제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대단한 경험이겠네요. 과거의 위인들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전 세계의 다양한 작가들하고도 만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죠. 작가는 오늘의 세계인들과 교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문화권 작가의 책을 읽는 경험이 우리한테 뭘 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다름을 이해하고 동시에 같음을 발견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작가의 소설을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좀 낯선 풍습이나 사고방식에 놀랄 수도 있겠죠. 네, 그쵸. 문화 충격 같은 거요. 맞아요. 하지만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그 낯섦 속에서도 우리랑 똑같이 사랑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또 꿈꾸는 그런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나 욕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문화적 다양성이 참 아름답구나 하는 것과 함께 결국 우리 모두는 인간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책은 이렇게 국경이나 언어,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아주 강력한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간접적인 만남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은 훨씬 더 넓고 깊어질 수 있는 거죠. 소통의 다리 역할, 정말 딱 맞는 표현이네요. 이런 만남과 교류의 경험 때문에 작가는 책을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책들은 다정한 우리 모두의 친구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이 친구는 배신하지 않는 친구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왜 책을 이렇게까지 깊은 관계성을 가진 존재로 보는 걸까요? 작가는 책과의 관계가 진짜 좋은 우정이 가진 여러 속성들을 공유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좋은 친구처럼
책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죠.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때는 조용히 위로를 건네고요. 때로는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좀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성찰하게 만들기도 하고 엄한 충고라고 했죠. 또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다시 나아갈 용기를 주기도 하고요. 네네. 그런데 현실의 친구 관계는 뭐랄까 때로는 변하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거나 좀 멀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하지만 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제 찾아가든 변함없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고 우리의 감정 변화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거나 떠나지 않아요. 이런 변치 않는 신뢰성과 일관성 때문에 작가는 책을 배신하지 않는 친구, 즉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반자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관계는 우리에게 정말 큰 심리적 자산이 될 수 있죠. 아, 변치 않는 신뢰성과 일관성, 그래서 평생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독서 습관을 기르는 걸 평생의 보물을 얻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는 것 같아요. 특히 어릴 때부터 책이랑 친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책을 통해 얻는 지식과 지혜가 왜 그렇게 특별한 자산이 된다고 보는 걸까요? 작가는 책을 통해 얻는 그런 내면의 자산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물질적인 부나 외적인 조건들은 언제든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지만 독서를 통해서 형성된 지식, 지혜, 감수성, 상상력 같은 것들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돼서 평생 동안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작가는 독서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훈련이라고 비유하는데요. 텔레비전 시청이나 영상 콘텐츠 소비는 주로 정보를 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근데 책을 읽는 행위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 그 마음의 근육이라는 비유요. 그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확히 어떤 과정에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킨다는 의미죠. 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글자를 해독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장면을 그리고 인물의 감정을 상상하고 또 이야기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소설 속 풍경 묘사를 읽으면 우리는 각자의 경험과 상상력을 막 동원해서 그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내야 하죠. 그렇죠. 상상하게 되죠. 네. 등장인물의 대화 속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측하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 자체가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또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고도의 정신활동이라는 거예요. 꾸준히 운동하면 신체 근육이 발달하듯이 이런 능동적인 독서 과정이 우리의 사고력, 상상력, 공감 능력 같은 정신적 근육을 단련시켜서 더 깊고 유연한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이게 작가의 주장인 거죠. 아, 듣고 보니 독서가 정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네요. 그냥 수동적으로 정보 얻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훈련 과정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마지막으로 작가는 디지털 시대에 종이책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사실 요즘은 전자책도 많이 보는데 왜 굳이 종이책의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작가는 종이책만이 줄 수 있는 그 아날로그적인 경험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화면의 그 매끄러움과는 다른 손끝으로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 있잖아요. 또 책마다 다른 특유의 잉크랑 종이 냄새, 한 장 한 장 직접 넘길 때 나는 소리 같은 것들이요. 이런 오감을 자극하는 경험들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느끼기 힘든 깊은 몰입감과 안정감을 준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각 자체가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잠시 멈춰서서 현재에 집중하게 하는 일종의 치유적 경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있죠. 디지털 기기랑은 다르게 종이책은 다른 방해 요소로부터 우리를 딱 차단해준다는 점이요. 왜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글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또 다른 재미있는 링크로 막 넘어가고 싶은 유혹, 이런 거에 쉽게 노출되잖아요. 집중력이 분산되기 쉬운 환경이죠. 하지만 종이책은 오직 그 텍스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변의 소음과 단절돼서 온전히 책의 세계 속으로 빠져드는 경험, 작가가 말하는 진정한 집중의 시간을 가능하게 하죠. 이런 깊이 있는 몰입과 사유의 경험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종이책만이 가진 대체 불가능한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김원우 작가의 글을 통해서 서점과 책의 의미를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쉼과 위안, 그리고 삶의 질문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책은 외로움을 달래주고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를 연결해주고 또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건네는 변치 않는 친구이자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훌륭한 동반자였습니다. 네, 맞아요. 정리하자면 서점은 마음의 안식처이자 지혜를 탐색하는 공간이고 책은 그 안에서 만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스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과거의 지혜와 현재를 이어주고 나와 다른 세계를 연결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존재죠. 특히 디지털 시대의 홍수 속에서 종이책이 주는 그 집중과 사유의 경험, 그 아날로그적인 감각의 가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의 맨 마지막에는 성경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구절이었죠. 이 구절은 앞서 나눈 서점과 책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이 구절은 자료 안에서는 하나의 좀 보충적인 관점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앞서서 책을 통해 얻는 세상의 지혜나 위로의 가치를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자료는 결국 인생의 가장 확실하고 궁극적인 길잡이는 인간의 지혜나 명철, 자료에서는 내명철이라고 했죠. 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존재, 자료에서는 여호와라고 표현됐죠. 에 대한 신뢰와 인정에 있다는 종교적인 관점을 덧붙이는 것이죠. 즉, 세상의 책들이 주는 유익함도 물론 크지만 영원한 진리나 궁극적인 인생의 방향성은 신앙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시각을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가 분석한 자료 자체에 담긴 어떤 특정한 관점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특정 종교적인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자료에 담긴 내용을 충실히 전달해드리는 차원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서점과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서점은 어떤 의미를 가진 공간인가요? 그리고 최근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나 혹은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던 책은 무엇이었는지 잠시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오늘 퇴근길에 혹은 주말에 가까운 서점에 들러서 새로운 만남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영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탐구를 위한 좋은 자극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